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 오늘만큼은 잠이 확 깰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작품은요, 바로 정지용 시인의 인동차인데요.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웬만한 영화보다 더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보통 이 시를 딱 보면,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 한 분이 방에서 차를 드시네? 끝.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에이, 만약 그게 전부라면 제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여러분 앞에 서지도 않았겠죠? 이 평범해 보이는 장면에 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수사의 기본은 뭐다? 바로 이름 파악하기죠. 이 인동차라는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교묘한 장치예요. 첫 번째 뜻은 물론 인동초라는 약초로 끓인 차 맞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한번 뜯어보면요. 훨씬 더 깊은 뜻이 나와요. 참을 인, 겨울 동, 합치면 혹독한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제목부터가 벌써 나는 그냥 차가 아니야 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를 보면요. 차를 마시는 장면이 뭔가 좀 이상하게 표현돼 있어요. 아니, 그냥 차를 마신다 하면 될 걸 시인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고 낯선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 낯선 표현 속에 시인이 숨겨놓은 첫 번째 힌트가 들어있다는 말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아니, 차를 마신다고 하면 될 걸 장벽, 그러니까 창자 벽으로 물이 내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와, 꼭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어떤 풍경을 보듯이 말하고 있죠. 진짜 독특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필살 용어 나갑니다. 바로 낯설게 하기 기법이에요. 밑줄 쫙!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차 마시기라는 행동을 일부러 어색하고 낯설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는 우리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 고도의 시적 장치인 거죠. 평범한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 시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방 안과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방 밖, 세상의 극적인 대비예요. 이 두 공간의 차이를 보면 시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왼쪽에 방 안이랑 오른쪽에 방 밖, 분위기가 완전 극과 극이죠? 방 안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구석에서는 파릇파릇한 무순 이싹을 틔우고 훈훈한 흙냄새까지 나요. 여기는 완전 작은 봄 같아요. 그런데 방 밖은 어떻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 산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야말로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대비가 바로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시 곳곳에 숨겨진 색깔이에요. 시인은 이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색들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방 안의 붉은 불꽃은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푸른 무수는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을 상징하죠. 반면에 방 밖을 온통 뒤덮은 흰 눈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암울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선명한 색채 대비가 시의 주제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핵심 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혹독한 겨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죠? 바로 정지용 시인이 살았던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 지독한 겨울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시련이고요. 방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봄의 기운은 모두가 간절히 바랐던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의 의미가 3단 변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늘아버지가 겨울을 나는 이야기구나 하고 보였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시련을 견디는 보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마지막에는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의지를 담은 거대한 서사시로 완성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 지독한 겨울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시인은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분노하거나 막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태도로 이 시련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얗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산속에는 달력도 없이 기나긴 겨울 석 달이 온통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 노인의 태도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월입니다. 달력이 없다는 건 날짜나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겨울이 얼마나 길어지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면의 불씨를 키우는 초월적인 사세. 이것이야말로 시인이 말하는 진정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시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시 속에 나오는 겨울이 비단 일제강점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곤 하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어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방 안의 노인처럼 저마다의 작은 불씨를 피워 올린다는 사실. 그게 가족의 응원일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만의 인동차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따뜻한 차 한 잔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지용 시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위로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